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제 전략과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 박스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다.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라는 거는 떨어지거나 악재가 나오면 땡겨서 매수하는 거고요. 하단이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상단이다, 좀 호재가 나온다거나 좀 테마가 불더라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오늘 또 일부 이익 실현 좀 한다든지. 그죠? 근데 이 박스권이라는 게 막상 이 밴드 라인에 오면 갈등을 하게 되죠. 살려고 했는데 못 사고, 팔려고 했는데 못 팔고,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는 저는 이거는 가짜 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척. 할 수 있는 척. 그래서 수시로 바뀌죠.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팔려고 했는데, 내가 버티려고 했는데, 더 담으려고 했는데, 내가 현금 관리하려고 했는데, 다 결과론이. 이런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라면, 그죠? 만약에 박스권이 기준이라면, 현재 시장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이 박스권이라면 이 수치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뭐 사건 사고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무슨 시스템 붕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자주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그게 진짜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할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일 텐데. 그죠? 그리고 이유가 박스권이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복잡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으면 안 된다. 뭐 여기서 어떻게 하고 거래 아니고 그냥 딱 하나. 이 박스권이라는 이 이유가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다 잡아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박스권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2410을 기준으로 꼬리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던 시점이 이때 2550대였어요. 여러분. 근데 2550도 여기서부터 제가 제시했던 자리입니다. 사두면 꼬리 된다. 그리고 2550 다음이 2410. 그냥 꼬리. 한 4개월 됐습니까? 실제로 사두면 다 돈 되잖아요.
적어도 저가에 동참할 필요는 없잖아요. 많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2410인데 왜 코스피 지수가 2410을 꼬리로 보느냐? 이거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신용 청산에 의해서 대규모로 비자발적으로 매도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회복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412 회복이 되고 나서 2500이 됐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정 현금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배터리 고점 박스 전략 제시했었고 IT 반도체 그 다음에 언택트 이거 상단이 막힌다. 그리고 게임주 하려면 NC소프트만 해야 된다. P2E 게임 안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바이오제약 삼총사 거래 대금만 보면 된다. 뭐 이런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이런 밸류가 왜 톤다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2500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밴드를 보면 한 90포인트 선 정도가 올라온 거니까 2410포인트에서 90포인트 빼면 대충 한 232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약간의 오차를 좀 두고 한 2350 밑으로는 다시 좋은 기업 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저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더 깨지면 더 사는 거죠. 왜? 시장은 박스권이니까. 그럼 이 전략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네. 1370원이 깨졌으니까. 만약에 환율을 다시 건넨다. 그러면 이때는 또 상황에 맞춰서 지수의 어떤 라인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스피 지수 2410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좁은 박스를 만드는 거고 요 구간 동안에 좋은 기업 싸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데 여러분 주도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세를 뽑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거의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 다음 바톤 터치하는 주식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5%를 기준으로 이길 수 있는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의 톤업, 톤다운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밸류 산정이 돼야 돼요. 이 밸류 산정할 줄 모르면 시장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만 매수를 한다든지 이 밸류 산정을 해서 기업에 대한 개별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된다. 이 툴이 없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억해야 될 건 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는 거죠. 이익 실현했는데 빠져. 그럼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살아나. 갑자기 수익 전환됐네. 그럼 계좌에 도움이 되고. 계좌는 이미 플러스로 돌려놨으니까. 이게 하나 둘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비중을 어느 쪽으로 좀 옮겨갈 것이냐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 기업이냐. 왜 그러냐? 자기만의 기준도 있어야 될 거고 가격 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중구난방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종목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박스로 봅니다. 58,000원이라는 자리와 67,000원이라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고요. 이번 주의 저점이 한 58,000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8,000원대는 삼성전자가 적자대 밸류이기 때문에 이건 싸다. 기준이 되는 거고, 싸다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2300도 깼어요. 2200도 깼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아니, 더 사는 거예요. 어차피 회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은 비싸지 않아요. 얼마까지? 67,000원까지.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러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종합주가 지수가 3,000일 때부터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 두 개입니다. 58,000하고 67,000. 가지고 계신 분들은 67,000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고 58,000원 밑으로 또 떨어지면 이거 어차피 살아나는데 더 사면 되겠네. 대신 비중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시면 되겠지. SK 하이닉스가 이번 구간에 시장보다 약합니다. 주도주 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은.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운드리가 있느냐 없느냐. 파운드리 없어요. 적자 우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하지 못해요.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다라는 거. 그게 맨 처음에 88,000원이었는데 85,000원으로 톤다운 됐어요. 그리고 가격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92,000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못 맞출 텐데 뭐하러 그런 곳에다가 힘을 소비합니까? 92,000원은 꼴이고 85,000원은 싸다. 그게 다예요. 팔 필요 없겠구나.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고 SK 하이닉스가 있으면 이게 IT 반도체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대금이 막 넘치는 시장인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를 맥스로 둘 것이냐만 고민하면 됩니다. 만약에 바이오 제약이 치고 간다면, 다시 배터리의 두 번째 시세가 터진다면, 낙폭주들의 어떤 흐름들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 얘네들 비중만 과하게 있으면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런스 조절만 하는 거예요. IT 반도체 쪽에서는 LG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10만 원 이상은 따라가면은 먹을 게 없을 거다. 10만 원 먹고 딱 밀리더라고. 여기서 좁은 박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IT 반도체 대장들이 살아나면 상관없겠는데 지금 삼성전기나 LG전자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도 쉽게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는 반도체 소재를 하면 된다. 삼총사, 한솔 케미칼, 그죠? 반도체 소재인데, 디스플레이 소재인데 배터리 밸류, 배터리를 통해서 돈 벌어들이는 거 지금 주가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솔브레인, 그때가 아마 21만 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식각, 그리고 배터리 전해질 쪽.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했던 게 동진 세미캠이에요. 포토 레지스트, 그 다음에 음극재. 즉 반도체 소재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업황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적층수는 어때요? 190단에서 230단으로 높이잖아요. 이걸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재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같은 돈이라면. 반도체의 업황은 나빠요. 업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킴이나 칸솔 케미칼 정도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좋다 이겁니다. IT 반도체를 하려면.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이번 주에 큰 폭의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배터리는 주도 산업이에요, 여러분. 전 죽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고점 박스예요. 35만 원대, 39만 원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62만 9천 원까지 갔어요. 실전에서는 61만 원에 차익실현했습니다. 근데 이 61만 원이라는 가격이요, 여러분 35만 원, 37만 원대 샀을 때 제시했던 목표치예요. 매도 가격은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생방송에서만 오픈합니다. 그래야 가입하죠. 여러분들이 매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매도 알아서 잘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만 원대에서 지금 51만 5천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주식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사야 되는 겁니다. 60일선이 지금 붕괴가 돼서 50만 7천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싼지 비싼지를 알지.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 어느 정도의 밸류를 평가받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시가총액이 82조에서 140조까지 늘어나서 시가총액이 약 60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락만큼 뭐가 오릅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애들, 또 중국 소비주들 이런 애들 올라가지 않아요? 자금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전체 거래대금은 7조에서 8조에 묶어놓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그렇고 조정이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77만 원에 저희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77만 원. 52만 원 사서. 근데 77만 원이라는 가격은 50만 원, 52만 원에 샀었을 때 제시했던 목표치예요. 매수의 기준도 잡을 수 있으면 매도의 기준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64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싸냐? 싸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매수할 때는 중대형 배터리 손익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매도는 뭐에 의해서 잡는 겁니까? 익스펙트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리고 경쟁 업체에서 자금을 뺏어가느냐. 지금 낙폭주 쪽으로 자금 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조정이 나오는 거죠. 19만 원대 조정을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배터리 삼총사입니다. 결국 19만 원에 또 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다음 주 잘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한두 차례 주종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여기서 만약에 악재에 동반하다. 더 땡큐. 그럼 다시 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디테일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이야기했던 주식 중에 뭐가 있냐면 LNF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을 가격이 17만 원하고 14만 원이었을 겁니다. 똑같은 양극재인데 밸류가 달라요. 여러분,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비중하고 아닌 거하고 합작사에 들어가는 거하고 1등 프리미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밸류 쳐줍니까? IRA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업체하고 간접적으로 받는 업체하고 밸류를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LNF는 톤다운 해야 돼요. 17만 원이라는 자리까지는 계속 비싼 거예요. 가격을 안 주면 안 사면 돼요. 물건도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락들이 나오는 주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첨보가 17만 7천 원이 안 왔습니까? 17만 7천 원이 안 왔어요? 그때가 30만 원대였는데 이 가격 기다렸다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유동성 축소 구간인데 왜 꼭지에서 따라가요? 만약에 사고 싶으면은 정말 많이 그 기업을 알아본 다음에 분할로 사는 거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 대빵만 하든지. 배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는 주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2등, 3등들은. 사고 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위믹스 요 사건으로 인해서 그 P2E 게임 쪽 관련된 주식들, 이들 주식들에 대해서 완전 매물들이 쏟아졌었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준비를 안 했던 P2E 쪽 안 했던 NC소프트 같은 애들은 오히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 양봉이 안 나왔던 네이버 19만 원 드디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럼 23만 원까지가 그 다음 여정이 잡혀져 있는 거고 그때까지는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옵니다. 셀트리온이 18만 500원인데 17만 8천하고 이제 19만 원. 다음 주 가격을 잘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유한양행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3, 4천 나오게 되면 바이오 제약이 이번 자금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을 더 실으셔야 될 거다. 요거 잘 체크하십시오.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